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 4번. 이거는 이제 제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험 모집인은 우리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 보험회사 임직원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험 설계사가 자주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권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희 시험범에서는 보험 중개사까지는 아니고 보험 설계사하고 보험 대리상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설계사죠. 옳은 거 보세요. 이거 보기 전에 설계사는 간단하게 어떠한 고지 의무, 어떤 수령 특별한 구체적인 법률 효과를,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다만 수동적인 의미에 관한 신부름꾼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보실까요? 딱 하나 결론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계약자한테 그냥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딱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심부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실게요. 어떤 나머지 의사표시 수령이 이거 다 법률 행위죠. 보험료 수령이죠. 다만 보험료를 수령하려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 영수증도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자한테 전달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문에서 보험 대리상 등에는 설계사까지 들어가 있죠. 권한에서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한다. 말 그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 조문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 자가 보험 설계사를 얘기합니다. 그 자는 여기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혼은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요. 보험자한테 보험증권 받아서 전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영수증, 보험회사한테 영수증 받아와서 돈 받고 건네주는 딱 두 개. 말 그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심부름밖에 못한다. 어떠한 의사 수령, 의사 전달, 의사 수취 아무것도 못한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죠. 옳은 거 모두 글로래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자, 우리 손해보험만 얘기해 볼까요?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얘들이 특별한 위험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액을 딱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잘 갔어요. 그러다가 보험 기간 중에 그 얘기한 특별한 위험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특별한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더 냈겠죠.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 가입 금액도 높게 했을 겁니다. 소멸했으면 계약자는 이제 보험료 더 내기 싫잖아요. 보험 금액도 위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특별 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당사자도 누가 하죠? 누가? 계약자가. 여기 계약자가. 앉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보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면 그 무효의 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죠. 다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면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원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청구 쉬운 얘기 아니에요. 대신 조건을 달았죠. 그래 니네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조건을 다른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쭉 갈게요. 자,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맞는 얘기죠. 그래야 책임이 개시되니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그렇죠. 돈 내라니까 안 내서 책임을 개시해야 되고 보험자도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가 틀린 지문이죠. 보시면 이렇게. 계약자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야 책임이 개시되는데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문 갖고 말장난하는 게 답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 기간 중에 계속 보험료 중간에 내다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돈 없으면 보험계약 해지하잖아요. 자, 계속 보험료가 매 보험료 약정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돈 주세요 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그냥 무작정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고요. 문제 6번. 자,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제 교재를 보시면 제가 본 강의 때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리죠. 시험에 나오면 저렇게 갑, 을, A, B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시작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 안 해놓고 이거 갑을 A, B 따라가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엉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가 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손해보험의 경우에 만약 임보험이라면 수익자 여기 있을 거고. 자, 볼게요. 갑이 을 소유의 농장에 대해 허락 없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갑이 계약자입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보험회사가 A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을입니다. 즉 갑과 을이 서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요. 뭐죠? 저게 바로 전형적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입니다. 제가 아까 그 건물주와 임차인 얘기했는데 그거 비슷한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을이 자 갑이 임차인이고 피보험자 을이 주인일 겁니다. 농장 주인 누군가 볼까요? 뭐 을 소유의 농장 딱 나오잖아요. 얘는 농장주, 얘는 농장 안에서 어떤 저 농장 안에서 축사를 하든지 돼지를 키우든지 사슴을 키우든지 하겠죠. 과수원 하든지 여기서 그러면 얘가 얘를 위해서 화재보험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이 남의 땅에서 어떤 남의 건물 시설물 안에서 사업할 때 화재보험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주인도 당연히 들었을 거고요. 전형적인 타인을 손해보험 요 상태에서 법률관계 그럼 뭐예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벌써 2개가 나온 거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은 거의 매년 100% 나온다고 봐야죠. 최소한 한 문제 이상. 2문제, 3문제까지. 자, 보십니다. 자, 이제 천천히 갑니다. 법률관 다 확인했죠? 갑니다. 계약 체결 시 A죠. 계약 체결은 A하고 여기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을 체결하는 겁니다. 갑과 A가. A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맞죠? 이게. 그래서 여기 651조 2에 가보시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효력 중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추정력이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중요한 사항이 인지 아닌지 여부 입증 책임을 네가 지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갑은 계약자죠.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내 보험, 손해보험 들었어요. 내다 보니까 돈이 없어. 몰라. 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입니다. 얘를 위해서 들어준 보험인데 자기가 돈 없다고 마음대로 해지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얘가 뭐라고 했어? 그래? 너 나가. 이렇게 되겠죠. 아마 임대차 계약서에 요건을 쓸 겁니다. 화재 보험료 미납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특약으로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는 자기가 지 마음대로 언제든지가 아니 되고 그럼 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이제 여기 갑에 동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사고 발생 전에 이미 해지인데 피보험자의
동의나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자기 임의로 못합니다. 자, 돼 있고. 자, 계속 가실게요. 다음에 계약자가 농장 주인의 위임이 없음을 얘한테 보험 처음 얘기할 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사고가 나서 그러면 을이 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얘가 나한테 그런 말 아무것도 말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계약 당시에 갑 또는 을이 자 일반적인 딱 보니까 전형적인 고지 의무입니다. 여기 고지 의무의 당사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손해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죠. 당연히 보험자는 얘네 둘이는 이 농장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거 어떤 상황을 다 싹 다 얘한테 알려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고지했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거죠. 근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했다면 얘가 고지 의무 위반했으면 A 보험자의 대응책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안일계삼 갈게요. 이제. 안일계삼입니다. 자, 이건 무조건 공식으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은 안일계삼. 안일계삼. 안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 체결, 성립일이죠.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안일계삼. 고지의무 위반도 매년 무조건 100%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7번. 자, 하나하나 하실게요. 이번에 보험 사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하나하나 볼까요? 해당 조문은 밑에 해놨죠? 이렇게 해놨는데, 자, 봅시다.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손해평가사 2차 하시다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모든 품목에 다 들어있죠.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손해. 계약 이미 손해 발생했어. 그리고 보험 들어. 그럼 보험 100% 보험 다 타먹게? 보험회사가 바본가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인수지한 처음부터 보험이 성립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한 계약을 계약하겠다. 결론은 다 무효입니다. 또 하나 무효의 사유 또 하나 있었고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 불능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조금 우리 베트남 예를 들겠습니다. 베트남 남쪽에 눈이 와요, 안 와요? 근데 그걸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눈이 와서 눈이 보험 사고로 쓴 거야. 100년 동안 눈이 한 번도 안 왔어. 그렇죠? 그거는 발생할 수 없는 사고잖아요. 근데 눈을 보험 사고의 원인으로 둔 거야. 무효죠.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인데, 자, 무효를 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계약 당시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곳이 베트남 눈이 하나도 안 왔어. 지네 둘만 모르고 보험회 사고 계약자만 모르고 남들 다 알아. 근데 당사자 쌍방. 요 당사자 쌍방은 계약자하고 보험회사, 보험자입니다. 계약하고 피보험자. 싹 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죠. 앞으로 질문을 읽으실 때 당사자 쌍방은 보험계약자, 보험자, 보험회사를 말하고 피보험자, 셋을 묶으면 보험계약 관계자, 계약 관계자가 되겠죠. 이를 알지 못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베트남의 술이 우린 다 알잖아요. 거기 밑에 북곡 저 섬이라고 봅시다. 근데 거기 눈이 한 번도 안 오잖아요. 100년 동안, 200년 동안 눈이 안 왔어. 근데 보험회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가 지네만 몰라. 그래, 눈이 올 수 있겠다. 이제 막 춥다고 그러는데 이상기온.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몰라. 싹 다 몰라. 보험회사도 모르고 계약자도 피보험자. 그리고 계약을 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무효가 아니라 유예. 그러니까 아예 서로 몰랐다. 여기서 앞으로 계약법에서 모든 법에서
알지 못했다의 동의어는 뭐냐면 알아두세요. 알지 못했다는 다 선의와 동의어이고 알았다면은 그건 고의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고의, 알지 못했다는 선의와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효, 다만 싹 다 몰랐다. 그러면 유효로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 조문에 보면 보험 사고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효과는 뭐냐면 사고가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했어. 이미 발생해서 무효 효과가 무효로 한다. 또 하나는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무효야. 그런데 객관적 확정. 지네만 모르고 남들 다 알아. 객관적으로 다 알아. 근데 진행했어. 그건 유효로 하겠다. 무효야, 유효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이 어렵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조문 제목이에요. 출제자 다음에 낼 때 다음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문 제목을 알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고 좀 계속 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보험 사고 발생으로 요 3번 같은 거 잘 알아두세요.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험 사고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보험 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평가하죠. 보험금 지급했어요. 지급했는데 보험 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보험금이 지급했습니다. 한 번만 나면 되는데 보험 기간 중에 사고 여러 차례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농작물 우리 대표 손해평가사잖아요. 갑니다. 보험 기간 1년 정해요. 그럼 그 안에 사고 한 번 납니까? 봄철에 냉해부터 여름철에 태풍, 가을에 여름철에 뭐 홍수, 다음에 가을에 태풍, 다음 병 수차례 사고가 납니다. 그럼 보험금이 나가요. 나갈 때마다 보험금을 처음에 1억을 가입했는데 1,000만 원 나갔으면 1,000만 원 나간 다음에 보험금이 1억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거를 가입금액 복원이라 하고 1,000만 원 1억 가입했는데 1,000만 원 나갔어. 그럼 보험금액이 9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도가 소진된다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그렇죠? 한도가 소진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대. 맞는 걸, 그러니까 잠깐만 딱 보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보험금, 자, 감을 잡는 겁니다. 1년을 계약했어. 근데 태풍이 와가지고, 봄철에 냉이가 딱 보험금 딱 아주 알차게 타먹었어. 이거 보니까 올해는 뭐 별로 하반기에 사고도 없을 것 같아서 딱 해지하고 맙니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전제 조건이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 그런데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보험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 해지 안 하겠죠. 굳이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대신 그 일정 비율을 줍니다. 그래서 환급 비율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 100원을 냈는데 6개월 지났어. 50원 지났죠. 50원을 다 주니까 거기서 미경과 비율 환급 보험료 비율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거 말장난이죠.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설계사 나왔죠. 이번에는 보험 대리상입니다. 역시 나올 애들은 계속 나옵니다. 무조건. 자, 설계사하고 대리상 물어보죠. 권한. 자, 쉽게 말하면 설계사는 오로지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어떤 것을 수령하거나 의사표시든 법률 행위든 받거나 전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 영수증을 받아다가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없었어요. 그건 법률 행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전달이니까. 그런데
대리상은 웬만한 권한은 싹 다 갖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회사 사에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 다 권한 다 있고, 보험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서 내가 그것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다 갖고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한, 표시할 수 있는 권한 보실게요. 다 있죠. 웬만한 거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수령, 계약의 해지, 고지 수령 싹 다. 해지, 고지, 보험료 수령 다 법률 행위이죠. 그런데 딱 보시면 여러분 보험금 수령, 보험금 청구권자죠.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누가 주죠? 피보험자예요.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예요. 여러분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할 땐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얘 빼고 이제 다 맞는 질문이고, 여기서 보험 대리상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법률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법률 행위 구체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 계약자로부터 오는 행위니까 청약, 고지,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하는 거죠.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 계약에 관한 모든 의사표시 다 보험 계약에 관한 다 법률 행위입니다. 싹 다 수령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이제 표시해야죠. 계약자에게입니다.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받던 모든 법률 행위들,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싹 다 둘 다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고 싹 다뤄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려고 보험회사가 보험 대리상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계사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플러스죠. 설계사가 하는 거는 못해가 아니죠. 설계사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